하이요. 다시 돌아온 6월 과외쌤의 나머지 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생명과학 1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했었고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별로 없어서 이번에는 3점짜리고 많고 설명할 것도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5개로 문제를 5개로 끊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뭐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바로 11번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동물 핵상은 EN이고 3개의 종이 있네. 그 중에 세포 가에서 라에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대요. 자, 가에서 라 중 2개는 A라는 같은 종의 세포이고 A와 B의 성은 서로 다릅니다. 자, 이거 항상 체크해놔야 돼요. 성이 다른 이유는 왠지 나중에 보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A에서 C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이다. 자, 이런 문제가 먼저 떴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빨리 같은 종인 그 2개의 세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성염색체가 나왔다는 거는 하나는 XX일 수 있고 하나는 XY로 염색체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쌍의 염색체 모양이 같은 걸 빨리 캐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지금 가와와 가의 흰색 2개 보이시죠? 그리고 나의 흰색은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가의 회색, 나의 회색 2개의 쌍의 염색체 개수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가하고 나는 절대로 같은 종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보면은 일단은 같은 종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얘밖에 없어요. 나 볼게요. 나의 회색, 얘 반쪽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검은색 볼게요.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근데 얘 하나 다른데? 얘가 성염색체인가 보다. 얘는 X 염색체고 얘는 Y 염색체인가 보다 라고 하고, 얘가 바로 A라는 세포이구나 라고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자, A의 성염색체는 X, Y, 얘도 라도 그럼 당연히 A니까 X, Y 염색체인 남성 수컷의 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하면 되고요. 자, 위에 아까 A와 B의 성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럼 가하고 다의 성을 한번 우리가 빨리 식별을 해볼게요. 자, 보니까 다 먼저 볼게요. 다 검은색 모양 같고 흰색 모양 같고 회색 모양 다르네. 얘 XY다. 얘 XY다. 같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지우고. 자, 다는 무조건 XY다. 죽어도 XY다.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회색 같고 흰색 같고 검정색 같네. 얘 XX네. 자, 그러면은 A와 B의 성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A가 XY니까 XX 성이 다른 아이인 얘가 바로 종 B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는 종 C가 될 겁니다. 자, 다 풀었어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는 C의 세포이다. 자, 가는 B의 세포였죠. 틀렸습니다. 기억은 상염색체이다. 기억 볼까요? 기억은 상염색체이다. A세포에서 기억은 검은색은 모양이 같았고 흰색만 나가 X염색체, 라에서는 흰색이 Y염색체로 기억은 상염색체겠죠. 당연히. 그러면 니은 정답. 디귿 나의 염색 분체 수 분의 다의 성염색체 수는 3분의 2이다. 염색 분체 수와 성염색체 체수와 성염색체, 그냥 염색체 수는 어떻게 구별하냐? 여러분 다 알겠지만 염색체 수는 제일 세기가 쉬워. 왜냐? 동원체의 개수와 같아요. 동원체의 개수와 염색체 수는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염색 분체는 이렇게 생긴 아이고 동원체가 가운데 있죠. 자, 얘가 S기에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염색체가 됩니다. 자, 복제가 되었다 해도 동원체 개수는 한 개, 즉 염색체 수는 동원체 개수와 같다. 이래서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염색 분체 수는 어떻게 구별하냐? 그림 괜히 지웠네. 자, 이게 염색 분체고 이게 염색체라 그랬잖아요. 자, 염색 분체는요, S기, 복제기를 거치면서 얘와 똑같은 아이인 짝꿍을 하나 더 만들어내요. 자, 이게 염색 분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염색 분체 몇 개예요? 한 개, 2개. 자, 염색체를 나눴다 해서 염색 분체라고 하거든요. 나눌 분자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제된 염색체는 염색 분체 개수가 2개, 복제가 되지 않은 이 막대기 하나만이 염색 분체 수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림 다 지워보시고. 자, 나의 염색 분체 수 세볼게요. 염색 분체 수는 날개 하나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분의 다의 성염색체 수. 이 다의 성염색체는 크기가 다른 애였죠. 얘네 성염색체 수는 2n이니까 무조건 2개가 있겠죠. 동원체 개수도 한번 세볼게요. 하나, 2개, 2개네요. 6분의 2는 3분의 1로 3분의 2 틀린 보기. 정답 2번입니다. 자, 12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52번에서 드디어 생태계에 나오기 시작했네요. 여기서 질소 순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질소 고정 세균과 탈질산화 세균을 순서 없이 나타내 친절하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럼 가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토양 속의 질산 이온의 일부는 기억에 의해 질소 기체로 전환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나 볼게요. 니은에 의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거 생태계를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왜 12번부터 생태계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야. 뿌리옥 박테리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옆에서 제가 열심히 미리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질소 순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시험에 딱 필요할 정도로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질소는요, 대기 중에 굉장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이거든요. 질소가 대기 중에 그렇게 많아. 막 어이구 너무 커. 어이구 너무 커. 자, N2 막 N2 우리 대기 중에 총 78% 정도가 그러니까 산소보다 더 많은 게 있는 게 질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질소 그냥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면 되지. 굳이 왜 우리가 이 질소 순환이 쓸데없는 걸 배우냐? 배우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 M2의 형태인 질소긴체 형태는 우리 몸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N이 2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우리 화학원 한 친구들 있으면 알 거예요. N은 질소는 3중 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합을 끊어내기 전까지는 우리 몸에서 질소 원소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을 2가지로 우리 쟤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과정, 이 과정이 질소 고정 과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질소 고정, 여기다 쓸게요. 질소 고정 작용입니다. 제가 이거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건 2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가 흔하게 들어봤던 뿌리옥 박테리아, 그거 이제 1단원에서 공생 배우면서 우리가 나오는 박테리아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시 생태계에 나와서 질소 순환에서도 나오게 돼요. 자, 제가 뿌리에다 이렇게 혹을 몇 개 이렇게 그려놨을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바로 뿌리옥 박테리아가 사는 곳입니다. 자, 콩과 식물, 그러니까 콩이 만들어지는 그런 식물의 뿌리에 이렇게 혹을 만들어내는 이 질소 고정 세균이 뿌리에 같이 공생하고 있어요. 공생이라고 하면은 이 박테리아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식물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공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생은 한 종에서만 한 식물, 그러니까 식물만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박테리아만 이득을 보거나 그 하나에만 이득을 보는 게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공생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질소 고정 세균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공생하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하고요. 또 하나, 이게 수능 특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수능에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 이름은 아조토박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워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일단은 혹시나 모르잖아. 내년 수능에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박터 들어간 거는 질소 고정 세균이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박터. 자, 여기 생태계에서 나오는 박터라는 이름을 가진 박테리아는요, 무조건 뿌리옥 박테리아 아니면 아조토박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박터 뭔가 박 들어갔어. 그러면은 일단 얘 질소 고정 세균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어떻게 질소를 고정하냐. 자, 이렇게 대기에 있는 N2가 있죠. 이 N2를 뿌리옥 박테리아는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화학식은 NH4 플러스라고 하는, 어려워, 이게 화학원인가 생명과학인가 모르겠어. 그래서 NH4 플러스라는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근데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렇게 홍과식물 뿌리에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고요. 아조포토박터는 그냥 토양에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서 그냥 질소 기체를 갖다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을 뭐라고요? 질소 고정 과정 중에 첫 번째. 자, 그럼 질소 고정 작용은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입니다. 옆에 제가 누가 봐도 구름과 번개인 이 아이들을 그려놨죠. 자, 우리가 장마철이 되거나 아니면 뭐 날씨가 흐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번개가 콰르르 쾅쾅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번개가 대기 중에 이렇게 쿠르르 쾅쾅 치잖아요. 그럼 이 질소 기체들이요, 놀래요. 질소 기체가 번개를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질소 기체가 끊어졌다. 이 끊기 힘든 삼중결합을 끊을 수 있는 에너지가 번개를 갖고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할게요. 뭐 우리가 전공할 거 아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번개가 질소를 타당 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생각을 해봐. 우리 핸드폰이 몇백 볼트죠? 220볼트로 핸드폰을 충전하죠. 근데 이제 번개가 막 100만 볼트, 피카츄가 막 핸드폰을 충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됐어? 핸드폰 빠개지겠죠. 똑같아요. 질소도 예상치 못한 너무 큰 에너지가 오니까 질소가 빠개져 버려서 이 빠개진 질소는 그대로 토양으로 흘러들어가서 질산 이온, 얘는 화학식이 NO3-. 자, 이건 좀 외우기 쉽죠. 질소하고 산소가 있는 이온이다. 질소, 산소 있잖아. 그래서 질산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과정도 이름이 뭐라 그랬죠? 질소 고정 과정. 자, 이렇게 우리가 땅속으로 결국은 토양 안으로 질소를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 질소 고정 뜻이 대기에 있는 질소를 막 둥둥 떠다니잖아. 자유분방한 질소를 갖다 땅에다가 고정시켜놨다 해서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외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드디어 질소 기체 N2가 아닌 질소 하나만 있는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으로 우리가 변환을 시켰어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질소를 활용할 수가 있어. 토양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장 쉽게 활용하는 법은 암모늄 이온이 식물의 뿌리로 들어가서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질산이온도 식물이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줄기를 통해서 막 이렇게 열매까지 도달을 하겠죠. 자, 이렇게 이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이 이렇게 식물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열매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질소 동화 작용입니다. 어려워. 뭐라고? 질소 동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 어렵죠? 다시 질소 동화 작용. 자, 이렇게 해서 질소를 동화시켰다고 해서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 밑에 화살표 이건 뭐예요, 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자, 이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있잖아요. 근데 토양에는 또 다른 세균이 또 나와. 이 암모늄이온 꼴배기 싫다 이거야. 야, 너 좀 질산이온으로 바꿔줘야겠어. 그래서 암모늄 이온을 질산화 시킨다 그래서 얘는 질산화 세균입니다. 질산화 시켜줘.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으로 질산화 시켜준다 해서 질산화 세균이고요. 이 과정의 이름은 굉장히 쉬워요. 질산화 세균이니까 그냥 질산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세균 이름도 수능 특강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려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외우기 쉬우실 수 있어요. 자, 질산화 들어갔으니까 이 세균 이름에도 질산이 들어갑니다. 그냥 아질산균 하고 그냥 질산균. 그래서 아질산균과 질산균이라는 아이가 암모늄 이온, 너 꼴배기 싫어, 너 질산으로 바뀌어. 그래서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질산화 세균이 하는 질산화 작용이고, 그 질산화 세균의 이름은 아질산균과 질산균이다 라고 일단은 들어만 놓으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잖아. 우리 평가원 분들이 또 어떻게 내실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질소 동화작용까지 해서 이렇게 식물의 열매가 있죠. 그래서 옆에다 저를 그려놨어요. 이거 접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가 너무 맛있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그린 거 보이시죠? 사과 한 입 베어 물었어. 이렇게 애플이 됐어 지금. 그래서
베어 먹었어. 아, 그럼 이 사과 안에 있는 질소는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내 몸의 역할을 하겠구나. 사람 몸에 질소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핵산,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핵산. 핵산의 구성 원소에 질소가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몸에 질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사과에 이제 누가 독을 탔다고 해봅시다. 아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사과를 먹었어. 뭘 먹으면 우린 뭘 싸죠? 똥을 쌉니다. 이렇게 똥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똥을 싸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가 여기다 독을 타고 독을 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조정 내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오,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땅에 이렇게 묻혀지게 됐어요. 내가 돌아가시고 다리가 잘렸네. 어쨌든 자,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똥을 싸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먹었던 질소가 있잖아요. 그 질소들도 이 똥에도 있을 거고 내 몸에서도 이제 핵산이 다 질소로 이루어졌으니까 질소가 있겠죠. 자, 이런 아이들, 이런 똥이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땅에 묻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분해자라는 게 나타납니다. 분해자. 분해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생태계를 했으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관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분해자라는 아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 분해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다시 이 똥이나 내가 죽은 사람의 사체, 너무 사람이니까 그렇다. 뭐 동물의 사체도 비롯해서 심지어 이 식물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이 식물의 사체까지 이 죽은 아이들을 이 분해자는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게 된다고요. 뭐가? 분해자가. 자, 그럼 분해자 얘기했으니까 생산자, 소비자도 한번 말해볼까요? 생산자는요. 소비자한테 먹이를 제공해주는 아이들 다 생산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내가 소비자였잖아. 소비자, 먹이를 먹는 사람, 소비자. 내가 소비자면 그럼 여기서 생산자는 뭘까? 그치, 이 사과나무가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산자나 소비자가 뭐 똥을 싸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분해자에 의해서 썩게 됩니다. 분해를 시키는 걸 우리가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 분해자에 대해서 썩히면은 이 안에 있는 질소는 모두 암모늄 이온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탈질산화 작용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아까 내가 질산화 세균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바꾼 애는 질산화 세균이 질산 이온으로 다시 바꿔주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썩은 물질들을 분해자가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게 되면 이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세균, 나 암모늄 싫어, 너 질산으로 바뀌어 해가지고 질산화세균으로 질산화 작용이 발생해서 어떤 세균? 정확하게 아질산하고 질산, 이름에 질산 들어간 애들이 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기억나나? 공중에서 이렇게 우르르 쾅쾅 쳐서 질산 이온이 됐잖아. 그럼 얘는 거꾸로도 돼요. 탈질산화 세균이라고 또 있게 되거든. 그럼 이 질산 이온이 다시 질소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금방 어떤 세균 또 말했죠? 탈질산화 세균. 다시 뭐라고? 탈질산화 세균. 다행히도 아직까지 수능 특강에서 이 탈질산화 세균의 구체적인 이름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자, 얘는 쉬워. 질산, 아까 공중에서 방전시켜서 이 N2 기체를 질산이온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질소 고정이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질소를 땅에다 갖다 고정시켜 해서 고정이었죠. 그럼 이제 탈질산화는 더 쉽잖아. 야, 땅에다 박힌 거 탈출 좀 시키자 우리. 땅에다 박힌 질산 불쌍하잖아. 얘 질산 탈출 좀 시켜. 그래서 탈질산화 세균이 이 안에 있는 질산 이온을 N2 형태, 질소 기체 형태로 탈출을 시켜주는 세균이라서 탈질산화 세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5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5가지 이름만 한번 넘어가 보고 갈게요. 자, 아까 뿌리옥 박테리아나 뭐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이제 토양에서 질소 고정 작용을 하나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번개를 딱 맞아. 그러면 피카츄가 핸드폰 충전하면 핸드폰 빠개지듯이 질소도 빠개지겠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질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질산화 작용입니다. 뭐라고요? 질산화 작용. 자, 질산화 작용은 뭐였어요? 아까
토양 속에 있는 암모늄 이온들 있죠. 암모늄 이온들은 이제 질산화 세균, 아까 말했죠. 아질산균, 그리고 질산균 이런 아이들에 의해서 질산 이온 NO3-가 되는 게 질산 이온 과정으로 바뀌는 게 질산화 작용이었고요. 자, 세 번째, 질소 동화 작용. 질소 동화 작용 뭐였어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 이렇게 바뀐 이제 대기에 있는 N2 기체, 질소 기체에서 드디어 토양으로 들어온 질소들이 이제 식물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식물로서 생산자한테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가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사체 썩은 거. 내가 죽었어. 아니면은 내가 똥을 쌌어. 아니면 이 사과나무가 죽었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질소 화합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질소물들이 이제 분해자, 우리 분해자, 곰팡이, 막 세균, 미생물, 우리가 분해자들을 미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생물에 의해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는 분해자가 이제 사체 생물의 썩은 거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꾸는 과정을 네 번째, 이건 크게 순특강에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꿈. 누가 한다고요? 분해자. 대표적으로 미생물들이 썩은 사체를 암모늄 이온으로 바꿉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과정.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정, 탈질산화. 자, 우리가 지금 대기에 멀쩡하게 잘 둥둥 떠다니던 N2 기체를 고정을 딱 갖다 박아놨잖아. 이제 불쌍하니까 이제 탈출시켜주는 거야. 이게 탈옥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너 땅에서 오래 살았지? 너 이제 나가라 해서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다시 질소 기체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하늘로 드디어 탈출시켜주는 탈질산화 작용까지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질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시고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그럼 가하고 나 읽어볼게요. 자, 토양 속의 질산 이온의 일부는요. 아이고 너무 작아. 질산 이온의 일부는 기역에 의해 질소 기체로 전환되어 대기 중으로 탈옥시켜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탈출시켜주는 탈질산화 세균. 자, 두 번째, 니은에 의해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돼서 땅에 박히는 거 우리 뭐라 그랬어 아까?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같은 질소 고정 세균 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기억 니은 다 알아냈네. 자, 가봅시다. 가는 질소 고정 작용이었어요? 아니에요. 질소 고정은 대기에 있는 질소를 땅에다 갖다 박아서 못 나가게 막아놓는 거라니까. 가둬놓는 거라니까. 그렇죠. 거의 감옥에 가둬놓았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나 가봐봐요. 기체로 전환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갔다 탈옥시켜줬잖아. 이건 질소 고정이 아니라 탈질산화 작용이니까 기억 틀린 보기. 니은 질산화 세균은 B가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아까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 아, 너 암모늄 이온 이름 꼴배기 싫어. 너 질산으로 바뀌어라고 하는 세균 이름 뭐였죠? 질산화 세균. 아, 질산화 세균 맞네. 정답. 자, 디귿.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생태계 구성 요소 중 비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기역과 니은에 다 이름에 세균이 들어가는데 비생물적. 자, 우리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었죠. 생물적 요인은 그냥 살아있는 거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세균도 포함되고 뭐 미생물들 포함되고 이런 아이들도 다 생물적 요인이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뭐였어요? 빛, 뭐 바람, 뭐 태풍, 뭐 온도, 막 이런 자연현상과 관련된 거 비생물적 요인이 이런 거였잖아. 근데 무슨 세균이 뭐 빛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비생물적 요인 아니겠죠. 디귿은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이거 어려웠다. 나도 오래 걸렸다. 물론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나 이런 유형 처음 봤다. 이 보기 디귿, 이 그지 같은 문제 처음 봤다. 자, 일단은 저는
다 풀어보고 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위에 거는 솔직히 필요 없고요. 읽을 필요 없고, T1에서 T2로 갈수록, T2에서 T3로 갈수록 우리 팔은 구부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P 근육, 즉 위쪽에 있는 근육, 우리가 흔히 알통이라고 부르는 데 있잖아요. 팔을 올려보세요. 그럼 알통에 있는 근육 부분은 당연히 줄어들 거고, 즉 수축하게 될 거고, 자, T1에서 T3로 구부릴수록 이 수축하는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그냥 이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수축, P는 수축하고 Q는 이완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먼저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자, T 1, 2, 3 중에서 2에서 3로 갈수록 디귿의 길이는 줄었네. 얼만큼? 마이너스 0.1만큼 줄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이 위에 그림으로 갖고 와 봅시다. 이 근육 원소유마디 X가 수축을 하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전체 근육 원소유마디 X의 길이는 줄어들겠죠. 자, 우리 수축할 때 어떻게 수축하죠? 활주설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고 액틴 필라멘트가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끼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디귿, 즉 우리가 아이데라 그러죠. 아이데는 양쪽에 이렇게 아이데가 있어요. 자, 그럼 디귿의 부분은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끼어 들어가면서 디귿의 길이는 같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T2에서 T3로 갈수록 디귿의 길이는 줄었네. 그러면 팔을 구부릴 때 줄어들었네. 이 근육 원소유마디 X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T1, T2, T3에 나오는 이 근육은 P 근육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보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X는 P의 근육 원소유마디이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도 바로 풀 수 있어. X에서 A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길다. 이 위에 거 전혀 없고 이 글만 읽어도 이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 자, 그림 한번 지어보시고 그림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자, 이만큼 제가 표시한 부위가 보기 니은에서 말하는 A대거든요. 자, A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육 원소유마디가 수축했을 때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가만히 있고 액틴 필라멘트만 끼어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어쨌든 팔을 구부리든 피든 근육이 수축하든 이완하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 수축하든 이완하던 이 근육이 항상 이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A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니은을 보시면은 A대의 길이는 T1이든 2든 3든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바로 틀렸다고 제낄 수 있고, 여기까지 수월하게 풀었어. 디귿 볼 때 나 욕 나왔다.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은 1.3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했는데, 이 보기만 읽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했는데, 표를 보는 순간 그럼 결국은 기역, 니은, 디귿의 T1 시점을 다 구하라는 말이야.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어떻게 구해? 이 말이 안 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것만 거의 한 1, 2분 풀었던 것 같아, 디귿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었냐. 이 표를 일단 분석을 할게요. 자, 그 전에 기역, 니은, 디귿의 관계를 저는 파악을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못 풀어가지고 이대로. 어떻게 분석을 했냐. 자, 기역은 우리가 딱 보면은 H대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운데 액틴과 필라멘트가 겹치지 않은 구간,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딱 가운데 구간. 저는 애들한테 설명할 때 이거 가운데, 얘들아 절반을 영어로 뭐라 그래? 하프라고 하지. half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H야. 중간은 가장 중앙에 있는 거니까 H야 라고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이게 뭐 진짜 용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운데 있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이 기역 구간입니다. 자, 니은 구간 봅시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딱 겹친 구간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니은이라고 여기서 제시를 했고요. 자, 디귿은 I대, 즉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 근육 원소유마디가 X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전체 근육 원소유마디 X가
미지수 x만큼 줄어든다고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미지수 x만큼 줄어들 거야. 자, 이건 어떤 예시를 듣냐고 하면요. x가 마이너스 뭐 0.1만큼 수축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x가 0.1이 되겠죠. 여기서는. 자, 그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근육 원소마디 전체 x가 미지수 x만큼 수축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x만큼 줄어들 거야. 그럼 기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기억은 h대입니다. 자, 이 기억 h대 잘 보세요. 기억이 가운데 이 선을 딱 중앙으로 두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근육 원소유마디가 x만큼 수축하게 되면 왼쪽도 그의 반만큼 줄어들고 오른쪽도 그의 반만큼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근육 원소유마디가 수축한 만큼 똑같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끼어 들어가니까 그만큼 여기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x로 표현해 보자면 기억은요. 똑같이 마이너스 x만큼 전체 근육 원소유마디가 줄어든 만큼 똑같이 x만큼 수축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져 있는 구간이네요. 그림에서 제가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니은입니다. 자, 그럼 근육 원소유마디 전체가 x만큼 수축했다고 쳐봅시다. 다 그러면은 이 니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겹친 구간이 여기만 있어요? 아니요. 여기도 있을 거야.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서로 들어가면 x가 수축한다 그랬죠. 서로 끼어 들어간다 그랬잖아. 자, 그럼 전체 x가 수축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부분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늘어나게 된다고요.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두꺼운 펜, 너는 마이오신이야. 너도 마이오신이야. 너도 마이오신이야. 마이오신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자, 근데 액틴이 있다 그랬잖아. 액틴을 우리가 검정색으로, 아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너는 액틴이야. 얘는 액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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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도 너는 액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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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자, 이 근육 원소유 마디가 수축을 시켜 볼 거야. 자, 이만큼이 너는 이렇게 들어가. 아니야, 너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자, 너도 이만큼이 너도 들어가. 요 그림도 움직였네.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겹친 구간이 얇게 표시해 봅시다. 겹친 구간이 아까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이만큼 늘어났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좀 쉬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즉 니은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진 구간은 근육이 수축할수록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얼만큼 늘어날까 보면은 이쪽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구간, 이쪽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진 구간, 즉 니은은 오른쪽 이 한쪽만 겹쳐진 구간만 우리가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근육 원소유 마디가 x만큼 줄어들면 니은은 그 줄어든 것의 반만큼 늘어날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 여기도 반만큼 늘어나고 여기도 반만큼 늘어나야 결과적으로 전체 x가 줄어든 만큼 니은 왼쪽에 겹친 구간, 오른쪽에 겹친 구간을 더하면 같이 줄어든 만큼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줄어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근데 얘는 늘어났잖아. 부호는 정반대가 될 거고요. 플러스 얼마만큼? 왼쪽도 겹친 구간, 오른쪽도 겹친 구간. 근데 니은은 오른쪽만 포함되네. 아, 2분의 1 x만큼 늘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디귿 금방 설명했으니까 디귿은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 디귿도 분명히 이쪽도 i대가 있고 이쪽도 i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근육 원소유 마디가 수축하면 디귿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겹쳐진 구간이 늘어나다 보니 여기 겹쳐진 구간이 늘어나다 보니 디귿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도 i대가 있고 오른쪽도 i대가 있네. 아, 얘는 오른쪽만 물어봤으니까 전체 근육 원소유 마디가 수축한 것의 절반만큼 줄어들겠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만큼 줄어들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전체 근육 원소미 마디가 수축했을 때 x만큼 줄어들었을 때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수로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표를 채울 때가 됐네요. 자, 이 표 한번 볼게요. T3에서 자 다시 T2에서 T3로 갈 때 디귿의 길이는 얼만큼 줄어들었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0.1만큼 줄어들었어요. 자, 볼게요. 그러면 디귿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x만큼 수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전체 x의 길이는 얼만큼 수축하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디귿이 전체 수축한 것의 반만큼 줄어들었다 그랬으니까 x는 디귿의 2배만큼 줄어들었겠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들었으면 x의 길이는 그의 2배인 마이너스 0.2만큼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표를 채우면 얘는 2.8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럼 바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T3를 가지고 이 위에 그림에다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표시할 거냐? 전체 x의 길이가 2.8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길이는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0.6이라 그랬어. 자, 근데 이 근육 원소미 마디 x는 좌우 대칭이라 그랬죠. 아, 그럼 이쪽에도 아이대가 있을 거니까 이쪽 아이대도 0.6이겠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전체 2.8에서 왼쪽에 있는 0.6 아이대, 오른쪽에 있는 아이대를 빼면 가운데 뭐가 남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아까 말한 A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대 구해봅시다. 2.8에서 6이 12 마이너스 1.2를 빼주면 1.6이 나오네요. 아, 이 근육 원소미 마디의 A대의 길이는 위에다 적어볼게요. A대의 길이는 1.6이겠구나. 자, 이 A대는 T1이던 T2던 T3이던 어쨌든 항상 같은 길이를 유지하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값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여기 2.8이었고요. 자, 이제 어떤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냐? 이제 T1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이제 T1 시점일 때 근육 원소미 마디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이만큼 A대는 1.6이라는 거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뭘 구할 수 있냐? A대에서 기역 플러스 니은의 값이 1점이래. 자, 그럼 기역 플러스 니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이만큼이 1.2라는 것은 전체 1.6에서 1.1을 빼면 어디가 나오지? 이 왼쪽에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친 구간이 나오네. 자, 그럼 이 값은 1.6에서 1.1을 빼면은 0.4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근육 원소미 마디는 어떻다? 좌우 대칭이다. 자, 이것과 똑같이 오른쪽에 액틴과 마이오신 겹쳐진 구간을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뭐라 그랬죠? 니은이라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T1 시점일 때 옆에 적어볼게요. T1 시점일 때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일단 니은은 0.4래요. 그림에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또 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죠. 뭘 구할 수 있냐? 우리가 기역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역 어떻게 구할 거야? 한번 구해 보던지. 네, 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펜 나와라. 자, 니은의 길이가 0.4라 그랬고요. 그럼 이쪽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는 구간은 0.4일 거야. 자, 그런데 A대의 길이는 1.6이래. 그럼 A대에서 이 겹쳐진 구간, 니은이죠? 여기 빼고 오른쪽에 있는 니은도 빼면 가운데 기역 H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해보자고요. 1.6에서 0.4를 두 번 빼면 되죠. 이쪽과 이쪽. 0.4 두 번 빼면 0.8이네. 그럼 1.6에서 0.8을 빼면 0.8이 나오겠네. 오케이. 그러면 H대 T1 시점일 때 H대 즉 기역의 값을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0.8이네. 자, 여기까지 저도 아까 수월하게 구했어요. 근데 디귿을 못 구하겠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너무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방정식 세우는 거 기억나세요? 자, 이 방정식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은 어느 걸 의미하느냐? 전체 근육 원소미 마디 x가 미지수 x만큼 수축할 때 이 기역, 니은, 디귿은 얼마나 길이가
줄어들고 늘어나느냐의 관계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값을 더해봤어요. 어느 값이냐? 기억 플러스 니은. 이걸 어떻게 우연찮게 저도 구했는데, 왜냐? 일단 여기 기억 플러스 니은이 나온 거야. 그래서 방향성 한번 구해볼까? 뭐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더해볼까? 해서 우연찮게 더해봤어. 그랬더니 기억은 마이너스 x만큼 줄어들고 니은은 플러스 2분의 1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체 근육 원소미와 디 x가 미지수 x만큼 수축하면 기억 플러스 니은을 더한 값은 같은 방향성, x와 같은 방향성으로 2분의 1 x만큼 다 똑같이 줄어들겠구나 라는 거 나왔고요. 자, 여기서 또 우연찮게 발견을 합니다. 기억 플러스 니은이 마이너스 2분의 1 x만큼 줄어들었대. 자, 근데 디귿 그대로 봐봐. 아, 디귿도 마이너스 2분의 1 x만큼 줄어들구나. 즉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전체 근육 원소미마디 x가 마이너스 미지수 x만큼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은 기억 플러스 니은이 줄어든 값, 즉 마이너스 2분의 1 x 하고 디귿이 줄어든 값 마이너스 2분의 1 x가 같구나. 아, 그래서 여기서 방정식을 세워야겠네. 와, 평가원분들 진짜 문제 완전 애들 죽이겠다고 한번 내봤구나 라고 여기서 눈치를 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표로 들어가서 이 방정식에 대입을 해볼 건데,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t1에서 t2를 한번 값을 빼보려고 했다. 왜냐? 이 값과 이 값을 빼면은 얼만큼 줄어들었는지가 나오고, 디귿의 길이 이 a와 0.7을 빼보면은 얼만큼 줄었는지가 나오고, 이것의 줄어든 값은 결국 같겠구나. 왜냐? 기억 플러스 니은이 준 값과 디귿이 준 값은 항상 같았으니까. 자, 여기서 방정식을 대입해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 또 값을 안 줬어. 이게 물음표래. 자, 그러면은 이 골격근 문제로 안 그래도 싫어하고 별로 문제를 많이 접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음표 값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아까 말했잖아. 내가 다시 깨끗하게 이거 왜 표가 왜 이래? 자,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6에서 이제 0.7로 올라가 봅시다. 자, 0.6에서 0.7로 올라간 게 얼만큼 늘어났죠? 플러스 0.1만큼 올라갔어. 자, 지금은 T3에서 T2로 올리는 겁니다. 자, T3에서 T2로 올라갔을 때 디귿의 길이는 0.1만큼 늘어났어. 자, 그런데 아까 옆에서 우리 방정식 한번 세웠었죠. 이거 그대로 위로 올려봅시다. 디귿의 길이의 방향성과 그리고 기억 플러스 니은의 길이의 방향성 같이 마이너스로 같았고, 그리고 줄어든 값 2분의 1x로 얘도 같았으니까 t3에서 t2로 디귿의 길이가 0.1만큼 늘어나면 t3에서 t2로 기억 플러스 니은의 길이도 플러스 똑같이 0.1만큼 늘어났겠네. 왜냐? 방향성도 같았고 늘어나거나 줄어든 값도 같았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 a를 더한 값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t2는 a 플러스 0.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럼 우리 방정식 세울 수 있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t1에서 t2를 그대로 빼줄 거예요. 왜냐? 기억 플러스 니은의 변화량과 디귿의 변화량은 같았으니까. 즉 t1에서 t2의 기억 플러스 니은을 뺀 값은 디귿 보세요. t1에서 t2의 디귿의 길이의 변화량과 같아야 하니까 그대로 방정식을 세우면 1.2에서 빼기 t2의 기억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a 플러스 0.1이었죠. 이걸 한 값은 디귿의 t1의 a 빼기 0.7을 한 값과 같다라는 식이 도출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1.2에서 a를 빼고 또 빼기 0.1을 한 값은 a에서 0.7을 한 값과 같다. 자, 이 양을 시켜보면 이 a는 1.1에서 0.7을 더한 값과 같다. 즉 a는 1.8이라는 거예요. 2a는 1.8이라는 거고
A는 0.9라는 값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A는 T1에서 디귿의 길이였으니까 이거 그대로 이 디귿에 대입해보면 T1 시점에서 디귿은 0.9겠구나 라는 식이 도출이 되고요. 다시 밑으로 넘어와서 디귿 보기 볼게요. T1일 때 니은의 길이 0.4였고요. 0.4 디귿의 길이 0.9였습니다. 0.9를 더한 값은 1.3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은 결국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서 이 신경계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는데 14번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다는 거는 신경계에 크게 변별력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거 어렵게 나오면 막 계산하고 막 수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이번에는 약간 유전과 근골격 쪽에서 살짝 이제 변별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설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읽을 필요도 없고. 자, A는요. 이 스몰 a 동그라미는요. 라지 A에서 C에 D1일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찰칵 찍었다는 거예요. 이때 D2에서 D4의 막전이가 속하는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1에서 3은 D2에서 D3를 또 순서 없이 막 어릴 때부터 수학에서는 달력을 찍고 구하라 그러고 막 소금물 농도 구하라 그러고 여기서도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 거야. 섞어 놓는 게 많은 거야. 순서가 또 없대. 그리고 A일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는 구간 기역에서 또 디귿에 속하신대요. 야, 이렇게 또 대단하신 분들. 자, 그럼 빨리빨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는 보기 먼저 항상 신경계는 읽고 넘어갑니다. A일 때 A의 2에서의 막전이는 디귿에 속한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A의 2 여기 물어보는 거고요. 자, 니은 A일 때 B의 D3에서의 재분국 이런 것 같다. 그럼 일단은 1, 2, 3이 D2인지 D3인지 D4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고 이거 아직 알 수 없고 그리고 A에서 C 중 어느 아이의 흥분 정도 속도가 가장 빠른지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확대를 시켜 보고요. 파란색. 자, 다시 이 그림 먼저 볼게요. 막전이 그래프. 자, 기억. 한 번이라도 이 그래프를 본 사람이면 알 거야. 자극을 준 이후니까. 자극을 이미 줬어. 그때부터 플러스 30까지 얘는 무조건 탈분국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탈분국의 끝 지점부터 쭉 떨어지는 구간 여기는 재분국이고요. 마이너스 80을 도달하고 다시 분국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올라오는 시점 여기를 우리가 과분국이라고 해. 굳이 이거를 한글로 써주면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보면 되게 헷갈려가지고 한글로 빨리 키워드를 적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재분국이다. 니은 재분국이다. 기역은 탈분국이다. 디귿은 과분국이다. 자, 니은은 재분국이다. 그리고 디귿은 과분국이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적고 넘어가시고요. 자, 항상 신경계 문제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80 또는 과분국 얘네 두 개를 제가 키워드로 항상 중요하게 잡아놓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80과 과분국은 효자들이야. 답을 알려주고 있어 거의. 자, 왠지는 제가 다시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C 신경에서 세 개를 다 알려줬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재분국 또 재분국 얘네 같아. 근데 얘는 과분국이네. 대박. 일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1이나 3인 재분국인데 2는 이미 과분국이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위에 여기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자극을 여기다 줬어. 그럼 자극이 먼저 도달하는 쪽, 그 조금 뒤에 도달하는 쪽, 더 뒤에 도달하는 쪽 이렇겠죠. 그래서 D2에서 포가 1이나 2냐 3이냐 이거 구할 건데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2는 이미 과분국이라고. 다른 애들 여기 재분국에서 고군분투할 때 얘는 이미 너 아직 거기도 못 넘었냐? 하고 과분국에 이미 도달했다고. 그렇게 보자면은 2가 자극을 준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
1이나 3은 아직 재분국인데 2는 이미 재분국을 지나간 과분국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극이 가장 먼저 받았고 지나갔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1이나 3보다 2가 가장 먼저 있다. 즉 2가 가장 자극을 준 지점과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지워주시고 2는 무조건 D2가 될 수, 너무 두꺼워.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또? D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1과 3이 D3냐 D4냐 이거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A로 넘어가 볼 거예요. 우와, 우리 효자 또 내가 말했지. 과분극이 효자라고. 우리 과분극 여기 있으셔. 대박. 근데 여긴 재분극이네. 자, 1과 3이 싸웠을 때 이미 얘는 과분극인데 1은 아직 재분극이라고. 자, 다시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알려드리면은 빨간색을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1. 이 아이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아직 여기에 있어. 이 고군분투 중이야. 등산을 하강을 하고 있어. 이제 막 등산해서 하강을 하려고 하는 이 지점이고, 자, 우리 3, 이 아이는 이미 턱 밑에 내려왔어. 밑에서 지금 식혜 까먹고 있는 거야. 등산 끝내고 이미 식혜 까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삼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1과 3이 싸웠을 때 누가 더 자극을 먼저 받았나? 누가 더 하강을 빨리 했어, 이 산을? 그쵸, 당연히 3번이 빨리 했겠죠. 그러니까 자극을 준 시점은 우리가 등산을 한 시점이라고 보면은 누가 더 빨리 하산했냐? 3번이 먼저 하산했다. 그렇게 따지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려볼게요. 그럼 D2가 2였고요. 3가 더 빨리 내려왔으니까 얘가 D3가 될 거고요. 그럼 남은 하나, 얘가 D4가 되겠네. 자, 위에다도 같이 적어볼게요. D3는 3이고요. D4는 1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뭐가 D1이고 뭐가 D2고 뭐가 D3인지 우리 다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경들의 속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것도 내가 항상 뭐를 보라고? 효자는 뭐다? 과분극이다. 왜냐? 이거 한번 볼게요. 조금 다른 색깔 두꺼운 거. 자, 얘네 둘이 한번 볼게요. 자, 분명히 같은 구간에 있어. 분명히 같은 D2, D3, D4. 근데 여긴 2니까 D2 구간에 같은 구간에 있을 때 4mm 딱 지날 때 찰칵 찍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이미 하강을 한 시점이야. 자, 근데 얘는 아직도 등산, 탈분국이면 등산하고 있는 거야. 어우, 너무 힘들어. 얘는 등산하고 있어. 얘는 하산을 했어. 누가 빨라? 그쵸? B하고 C가 싸우면 무조건 C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하고 A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우리 효자 과분국 나타났죠? 자, 이 과분국. 얘는 하산을 하고 있고, 얘는 하산이 끝난 상태, 과분극이니까 얘는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재분극이니까 옆에서 그림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자, D3일 때 A는 이미 여기에 있고요. 자, C 신경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누가 더 빨라? 당연히 하산을 한 애가 훨씬 빠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C보다는 A가 훨씬 빠른 아이라고요. 그럼 옆에다 다시 정의를 해볼게요. 아까 B보다 뭐가 빠르다 했어? C가 빠르다 했어. 자, 그런데 C보다는 A가 더 빠르다 그랬죠. 하산을 이미 한 애니까. 자, 이렇게 신경 흥분 속도 우리가 정했고요. 누가 더 빠르냐 확인했고요. 너무 낙서를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많이 해놓은 거니? 지우기 힘들게. 그쵸? 자, 이렇게 지우고 살짝 지워주고 됐습니다. 과분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A에서 C 중에 흥분 전도 속도는 AC가 아니라 A. 이미 하산을 제일 빨리 하는 A였어. A가 빠르다니까 보기 디귿, 틀린 보기 틀렸습니다. 자, 아까 다시 구하고 싶었던 거 A일 때 이 A의 2에서의 막전이는 디귿. 디귿은 이미 하강 끝났니? 이게 과분국 맞니? 과분국 맞니? 물어보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먼저 볼 거예요. 다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살짝 지워주고 우리 얘 다시 이 표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신경 A는 D4일 때 재분국인 시점이고요. D3일 때는 과분국인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D2일 때 얘 구해보던지라고 하는 거잖아. 자, 생각을 해봐. 여기서 하산이 끝났어. 여긴 재분국이야. 근데 여기에 탈분국이 될 수 있을까? 신경자극은 한 번만 왔어. 여기는 이미 지나쳤어. 그럼 자극이 이쯤에서 플러스 30 정도로 있을 텐데 절대 탈분국 될 수 없습니다. 자, 재분국 될 수 있을까? 자, 재분국은 여기에 있어. 이미 과분국은 지나갔단 말이야. 과분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재분국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왼쪽 과분국보다 더 뒤에 있는 아이는 재분국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과분국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다시 신경 A를 여기다가 그려 보겠습니다. 자, D2일 때 우리가 물어보는 거고 D3일 때는 과분국이었어요. D3일 때는 과분국. 아, 여기가 D3구나. D3구나. 자, 살짝 너무 치우쳐졌으니까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D3구나. 그리고 D4는 재분국. 아, 이쯤에 D4가 있구나. 그런데 생각을 해봐. D2가 자극을 준 시점으로 가장 가까워. 그러면은 이 그래프상에 찍었을 때 가장 오른쪽,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지나간 쪽에 우리가 점을 찍어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과분국 시점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4mS 지났을 때 찰칵 찍었다 그랬어. 그럼 아무리 4mS가 지나갔더라 하더라도 이 4mS를 구간을 벗어나는 그래프에 점이 찍힐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D3보다는 뒤에 있고 이 4mS보단 전에 있는 이 과분국 지점, 이 디귿 지점에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는 과분국이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A의 2에서의 막전이는 과분국에 속한다. 정답. 자, A일 때 B의 D3에서 재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자, B의 D3 어딘지 한번 볼까요? B의 D3니까 여기서 너 재분국 하고 물어본 거잖아.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일단 신경 A가 가장 빨랐어. 근데 우리가 이 지점 찰칵 찍은 이 D3 지점만 딱 보자고요. 자, C가 중간이었고 B는 가장 느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 D3 지점에서 A는 과분국인 시점이고요. 자, D3 지점에서 C는 재분국인 시점입니다. 재분국인 시점입니다. 그러면 얘는 과분국이고 얘는 재분국이면 적어도 B는 재분국 이전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재분국일 수는 있겠어. 재분국일 수는 있겠어.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돼? 약간 의심이잖아. 재분국일 수도 있고 지금 탈분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거야. 이렇게 가로로 한번 봐볼 거예요. 자, 봅시다. D2에서 지금 이거를 그대로 위에 그림으로 가지고 와서 신경 B에서요. D2에서는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탈분국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D3에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자, D4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아직 모르지만 자, 얘는 B야. 가장 느리다. 이 중에서 가장 느려. A하고 C는 여기 있고 B는 가장 느린 신경이야. 그래서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지만 일단 D2에서 탈분국이 일어났대. 여기부터 일단 글러 먹은 거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탈분국이라면 이제 등산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자극에서 가장 빠른 D2가 이제 등산을 막 하는 시점이라고. 이제 등산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등산에 이제 꼭대기에 오른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D3, D4 얘보다 더 뒤에 있는 애가 얘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죠. 자극을 준 지점과 가장 가까운 애가 탈분국이라면은 적어도 D3, D4는 이 탈분국보다 이전에 있는 시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탈분국이 도달했다는 것은 여기는 탈분국이 아직 오지도 않았다. 아니면 탈분국의 완전 초반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걸 정확하게 그려보자면은 D2가 탈분국이 한 이쯤에 있겠죠.
그쵸. 이쯤에 뭐 D2가 있을 거고, 그리고 D3는 한 뭐 이쯤에 있을 거예요. D3 이쯤에 있을 거고, D4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극을 준 시점이니까 이 기억 안에 D2, D3, D4가 다 있겠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신경 B는 가장 느려가지고 아직 하나도 이 산의 끝을 넘은 애가 없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 그대로 가지고 B의 D3에서 지금 가장 빠른 아이도 산을 못 넘고 있는데 D3 주제 D2도 아니고 D2도 아직 못 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뒤의 주자인 D3가 감히 산을 넘을 수가 있어? 제분국은 산을 넘어서 지금 하강하는 시점인데 절대 없다고요. 이 D2가 선발 주자, 두 번째 주자는 D2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탈분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 그래서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상성 파트로 넘어왔네요. 15번입니다. 자, 위에 건 다 읽을 필요 없고요. A와 B는 땀 아니면 열 발생량이고요. 기역과 니은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이거 토대로 바로 나 그래프 분석 시작할게요. 자, 기역과 니은은 낮은 온도의 물, 높은 온도의 물. 자, 우리 체온이 니은에 비해서 생각보다 높은 아이가 있고요. 자,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갔어. 그럼 찬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떨어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떨어질까? 당연히 찬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겠죠. 체온보다. 즉 낮은 온도의 물이고요. 기역은요, 높은 온도의 물일 거야. 당연하죠. 체온, 높은 온도의 물이 올라갔을 때 체온이 살짝 상승하는 거 어쨌든 상승하죠. 볼 수 있고요. 이 높은 온도에서 바로 냉탕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기억니은 알아냈고요. 자, 이제 밑에 땀 발생량과 열 발생량이래요. 자, 높은 온도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갔어. 일단 사우나야. 와, 뜨거운 물이야. 열탕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땀이 나겠니? 안 나겠니? 그치? 땀이 훨씬 나겠지. 그리고 우리 몸에 이미 밖에서 열이 엄청 높아. 그럼 우리 몸에서는 열을 발생시키겠니? 덜 발생시키겠니? 그쵸? 덜 발생시키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자, 높은 온도의 물, 열탕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땀 분비량이겠죠. 왜냐? 우리 더울 때 땀 흘리는 것처럼. 아, 그럼 A가 땀 분비량이구나. 자, 그리고 자, 열탕에 들어갔을 때는 열 발생량이 낮아. 근데 냉탕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몸이 체온이 뚝 떨어진가? 야, 어떻게 빨리 열 좀 발생시켜 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니까 B는 당연히 열 발생량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3점짜리를 줬어. 너무 행복하죠. 이런 거 빨리 풀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 아우 노 도그 사운드, 높은 온도였습니다. 틀린 말. 자, 열 발생량은 열 발생량은 점선이었어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대요. 이 보기를 따지면 1이 더 많다는 거잖아. 자, 열 발생량 점선을 보면은 2가 이만큼이고 1은 이만큼이야. 그럼 당연히 열 발생량은 1에서보다 2에서가 많은 거니까 얘는 1이 많다 그랬잖아. 얘 글러 먹었다 틀렸다 니은 땡. 자, 시상하부가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하면 땀 분비량은 증가한다. 자, 우리 몸에 열을 감지하는 기관이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 고막 체온을 쟀을 때 이제 시상하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막 체온을 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상하부보다 체온보다 높은 온도를 감지. 시상하부가 36.5도, 우리의 체온보다 높은 온도 한 30, 극한으로 높여보자. 한 8도 정도를 감지를 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36.5도가 체온인데 우리가 38도에 있는 물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더워. 어떻게? 빨리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해. 36.5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너 절대로 38도로 높아지면 안 돼. 라고 하기 때문에 땀 발생량을 이렇게 늘리게 됩니다. 땀을 계속 배출하게 해서 이제 증기로 이렇게 날아가게 하면서 열을 뺏어가게 하는 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가장 맞는 말이고요. 자, 여기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추워.
밖의 온도가 한 18도 정도라고 해봅시다. 18도 C의 밖의 온도에 우리가 빨가벗고 서 있어.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 그럼 시상하부는 얘 좀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뒤질 것 같은데?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털에 있는 잇목은 털은 원래 항상 이렇게 누워져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추움을 감지하잖아. 그럼 이 털을 잡아주는 근육을 우리가 잇목근이라고 하거든요. 자, 모를 잡아준다 해서 모를 세운다. 설입이에요. 모를 세우는 근육이라고 해서 잇모근이라고 하는데 이 추움을 감지하면은 이 잇모근이 수축을 해가지고 털을 빳빳하게 세워. 절대 너 절대 0.1도라도 온도 뺏기지 않을 거야 해서 이 온도층을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것까지 넘어가고요. 문제에는 상관없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잇모근이 더 자주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 2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모두 1등급 맞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20번까지 나머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과일쌤이었습니다. 빠이염.